여자친구의 집 앞에 선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던 가정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올해 32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수연이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에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풀기를 반복했죠. 선물로 준비한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이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섰을 때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되게 좋으신 분이야.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집을 나가신 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아버지와 저는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지만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셨죠. 그 어머니가 지금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시군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그 말투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아, 이분은 저희 집에서 5년째 일하고 계신 가정부 선생님이세요. 엄마는 안쪽 거실에 계셔. 수연이의 설명이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 손동작,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그대로였습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가자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수연이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저기 계신 가정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이요. 김순자 씨. 정말 일도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5년 전에 복지센터 소개로 오셨는데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셨대요. 순자. 어머니의 이름은 김미숙이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등에서 익숙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5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저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도 함께 화상을 입으셨던 그 흉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었지만 저는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모르는 척 하세요? 엄마.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천천히 돌아선 어머니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5년 전에 사라지셨잖아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지훈이에요. 아들 지훈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많이 잃어서요. 15년 전 사고 이후로 과거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고 결혼을 했었다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손등의 그 흉터, 제가 어렸을 때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흉터요? 언제 생긴 건지 저도 몰라요. 사고 후 깨어났을 때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수연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제 어머니가 바로 이 가정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기억을 못 하신다고. 수연이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김 선생님은 5년 전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였어요. 복지센터에서 15년 전에 심한 교통사고로 발견되셨다고 들었어요. 신원도 확인이 안 되셨대요. 교통사고요? 네. 뇌 손상이 심해서 과거 기억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이야기,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함께 놀러 갔던 바닷가 이야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 이야기.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5살 때였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시다가 제가 갑자기 뛰어들었죠. 냄비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저를 감싸 안으셨고 제 등은 무사했지만 엄마 손등에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엄마가 직접 학교에 오셔서 말을 잇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왜 엄마는 사라지셨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간직해온 어머니와의 사진이 있었죠. 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접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셨죠.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안 떠올라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웠던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연이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머니는 1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뇌 손상을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분들 중에는 강한 정서적 자극을 받으면 일부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이의 어머니 댁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형태였죠. 앨범을 가져가 함께 보기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들을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죠. 이 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연락했고 15년 전 어머니가 처음 발견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3월 15일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죠.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사고 장소는 어디였나요? 강변북로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택시 기사분이 신고하셨대요. 새벽 4시쯤이었다고. 강변북로. 우리 집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당시 경찰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홀로 걷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가방도 없이 외투도 없이 한밤중에 강변을 걷고 계셨던 거죠. 한 달이 지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를 찾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가 살던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집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의 옷,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무늬 쿠션. 아버지,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죠. 뭐라고? 미숙이를? 어디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을 잃으셨다는 것, 1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것.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었어. 수억 원의 빚이 생겼지. 집도 담보로 잡혔고 매일 독촉 전화가 왔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술에 취해서 화풀이를 했지.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울면서 나갔어. 새벽 3시쯤이었어. 내가 따라가서 말렸어야 했는데 난 그냥 쓰러져 잤어.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어.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했어. 엄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단서가 없었어. 그럼 엄마는 그날 밤 나가서 사고를 당한 거네요. 내가 엄마를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야. 술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 엄마한테는 칼 같았을 거야. 그 추운 새벽에 어디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죠. 15년 동안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재혼하라는 주변 사람들 말도 다 거절했어.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엄마를 기다려야 한다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수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봐. 매일 엄마한테 쓴 편지야.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첩을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미수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어. 어디 있어? 제발 돌아와줘. 미수가 오늘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미수가 당신 생일이야. 케이크를 샀어. 혼자 촛불을 켰어.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만나러 가실 거죠? 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얼굴로? 가야죠. 15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며칠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수연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렸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어머니는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손님이 오셨어요. 수연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봤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죠. 아버지는 몇 걸음 다가가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나야. 나 정우.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를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내가 술 취해서 당신한테 한 말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다 내 잘못이었어. 내 빚이었고 내 무능함이었어. 1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집도 그대로 뒀어. 당신 물건 하나 버리지 않았어.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알아. 기억 못하는 거 알아. 그게 더 고통스러워.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원망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텐데. 아버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죠. 이게 우리야. 우리 가족. 당신과 나 그리고 지훈이. 우리는 행복했어. 내가 사업에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는. 어머니는 천천히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이 사람이 저예요? 어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당신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 그날 내가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죠.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곳 어디죠? 강릉이야. 지훈이가 7살 때 갔던 곳.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곳이었어. 당신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걸 좋아했지. 어머니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죠.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야. 내가 당신 손을 잡았어.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미수가, 난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 15년 동안 줄곧 기다렸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어.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저녁 퇴근 후, 주말이면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키셨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릉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했죠.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기억나세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바람 냄새, 이 소리 다 익숙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죠. 미수가, 나 용서 못해도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냥 내가 옆에 있어도 될까? 남은 인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죠. 지훈아, 너 여기서 모래성 만들었었어. 기억나? 네, 기억나요. 아빠가 도와주셨는데 파도가 와서 다 무너졌었죠. 그래. 그때 내가 울었지.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셋이서 밤늦게까지 모래성을 다시 만들었지.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바닷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갔죠. 어머니는 모래를 손으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래성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모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맞아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모래성은 작고 허술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죠. 예쁘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내가 엄마를 찾아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15년을 기다리신 아버지가 대단하세요. 완전히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옆에 계시기만 해도 난 행복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 엄마도 조금씩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모래성 만들 때 표정 보셨죠? 분명 뭔가 느끼고 계셨어요. 닷새 후
강릉에서 돌아온 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15년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아이가 나와요. 작은 남자아이.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제 손을 잡고 웃어요. 그리고 옆에 남자가 있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자. 어머니가 저를 보며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그 아이예요.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알 것 같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아버지도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의 손이 겹쳐졌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함께 있으면 돼.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놓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빈틈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부부가 되신 거죠. 저와 수연이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저를 입장시켜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제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훈아, 15년 동안 엄마 없이 어떻게 컸어?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죠. 근데 엄마가 돌아오셨잖아요. 이제 안 힘들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아빠도 지켜줘서. 엄마, 저도 고마워요. 살아계셔줘서, 그리고 아빠 곁으로 돌아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걸어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랑, 기억을 잃어도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15년의 공백, 잃어버린 기억, 그 모든 아픔을 넘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기억을 잃어도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년을 혼자 지낸 아버지의 기다림,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느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가족을 다시 이어준 아들의 용기.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